단도직입입니다. 1억 원이 넘는 차죠. 없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그렇게 큰 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억 원이 넘는 차라고 한다면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은 다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올해의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내년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. 그래서 올해는 이 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차들이 있죠. 모델 X도 있고요. 눈여겨보셨다가 내년 해가 바뀌어서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차를 구매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올해 사면 몇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요. 가정용 충전기 혹은 1년간 전기를 무료로 보충할 수 있는 연료카드 정도가 될 텐데요. 전기차답지 않게 센터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은 플랫폼 공유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,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 이런 쓸데없는 부분까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. EQ 브랜드의 첫 전기차라고 한다면 좀 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, 그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. 서스펜션. 서스펜션은 조금 한국에 맞게 좀 다시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넘을 때마다 충격이, 쇼크가 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과속방지턱이 많은 국내 도로 상황을 감안할 때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느낌이 다소 거칩니다.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완충 효과를 크게 해서 부드럽게 그런 충격을 넘을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자, 이 내비게이션 문제인데요. 티맵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 차의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좀 어색하다, 골목길을 갈 때 좀 방향이 안 맞는다,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저희도 처음 출발할 때 시내 골목에서 방향 잡기가 상당히 애매했었는데요. 불편합니다, 내비게이션. 결정적인 순간에 갈림길에서 방향을 안 알려주니 어떡해. 내비게이션은 뭔가 좀 더 손을 많이 봐야 될 듯 합니다. 로컬라이제이션이 결국 소비자 현지의 지도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의 패턴도 함께 고려해야 되니까 말이죠. 소비자들한테 우리한테 맞춰라 라는 건 예의가 아니죠.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야 하는 게 메이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와우. 자, 계기판에 두 개의 게이지가 있습니다. 왼쪽은 속도계, 오른쪽은 파워 게이지인데요. 언뜻 파워 게이지를 보고 속도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. 파워 100%로 가면 이제 겨우 100km인가 순간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. 실제 속도는 왼쪽에서 알려주는 거죠. 숫자 단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착시 현상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계기판의 표기 형식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